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은 뼈 상태에서 아날로그로 이를 뽑으면서 동시에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고정시키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를 빼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다리든지 뼈를 이식하고 기다리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제가 초창기에 했던 케이스 중에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시작을 했는데, 요 케이스는 지금 보니까 9월 말에 이제 오셨던 케이스고요. 여기 그 46번 요치아 뿌리가 부러졌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물론 뭐 여기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뿌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잇몸 뼈도 여기 뿌리 밑에까지 많이 아주 녹아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T도 찍어 봤는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CT하고 스캔을 하게 되죠. 이때만 해도 제가 CT가 초창기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CT라서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중간에 CT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바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뼈가 뿌리보다 더 밑에까지, 뿌리가 여기인데 뿌리보다 더 아래까지 이렇게 뼈가 다 녹아 있는 상태이고, 여기 요 화면도 보시면 여기도 바깥쪽이 이렇게 하얗게 진행이 안 되고 뼈가 녹아가지고 뚫려 있는 상태죠. 보면은 여기 뿌리보다 더 밑에까지 이렇게 다 녹아 있고, 바깥쪽 월도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다시 CT를 보시면 여기 신경이 동그란 게 신경인데, 이 신경하고 남아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뼈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중간에 많이 설명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이런 케이스를 제가 바로 이를 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신경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여기 요 라인 두 개가 요렇게 신경인데, 뼈가 한 요만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은 뼈 상태에서 아날로그로 이를 뽑으면서 동시에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고정시키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를 빼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기다리든지 뼈를 이식하고 기다리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요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 환자분이 한 7, 8번째, 한 10번째 미만 환자분이었는데, 한번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지만, 이때만 해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저에게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신경이고 여기가 임플란트 끝이고, 뭐 좀 여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첫 번째는 아마 제대로 이게 좀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을 다시 하고 좀 더 짧은 임플란트를 넣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경, 여기 임플란트. 너무 아까 첫 번째는 길어서 임플란트가 노출이 많이 되고 뼈를 이식하더라도 나중에 임플란트가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더 짧은 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거를 넣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뼈에 고정되는 양은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한 3, 4mm 정도 되는 뼈에다가 3, 4mm, 한 2, 3mm 정도 됐겠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고정하고 나머지는 다 뼈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한 말쯤에 했네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저희 병원에서 가이드도 안 만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회사로 보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가이드가 오고 뭐 이랬던 시절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은 그 다음에 한 4개월 후, 3개월 후에 10월 말에 했으니 11월, 12월, 1월, 2월 초에 했으니까 3개월 좀 됐을 때 이제 스캔하고 해서 그때 이제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캔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어쨌든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는
수술은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 진행 상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2017년 10월에 수술을 하고 한 3, 4개월 있다가 치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19년 6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짧고,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건 임플란트가 너무 짧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요만하고 위에 치아 길이가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정도는 항상 불안하다라고 이제 배워가지고, 저도 이게 얼마나 버틸까 약간 오실 때마다 이제 좀 그걸 염려를 했었는데, 이거는 2019년 사진이고, 이제 2020년 사진을 보면 2020년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9년보다 2020년 사진이 좀 더 이쪽에 뼈 상태도 좋아 보이네요.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이건 사진 각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별 이상 없이 잘 쓰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에 또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치아 뼈가 좀 녹고 있죠. 앞에 있는 임플란트는 멀쩡합니다. 2021년에 지금 벌써 19년 했으니까, 2017년에 했으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좀 4년째 되는 상황이죠. 뒤에 치아가 녹아서 2022년 사진도 볼게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녹아서, 그때 아마 2021년에 제가 이것도 지금 녹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경이 여기라서 이것도 간신히 했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이 좀 더 써보시겠다고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아프다고 오셨는데, 이제는 보니까 완전히 보시면 완전히 뼈가 뿌리 밑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그래도 2021년에는 이 6개월 전에 2021년 이게 6월 달이니까 6월 달이고, 이거는 2022년 2월이니까 6개월 차인데, 6개월 만에 그래도 좀 있었던 뼈들이 완전히 확 뿌리 끝까지 완전히 확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신경 근처까지 뼈가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앞에 것도 했으니까 뒤에 것도 어떻게든지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했겠죠. 여기는 아예 뼈가 없으니까 위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철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오셨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죠, 다행히. 사실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뼈가 녹았었을 때 상태를 보면은 이 상태랑 비교해 보시면 지금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한 거니까 이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뼈 이식도 다 유지가 됐고, 지금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요치아였으니까 2017년 10월에 해가지고 지금 2024년 말이니까요. 곧 있으면 2025년이니까 그래도 한 7년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뒤에 뿌리 쪽에 뼈까지 녹아서 임플란트를 하는 동안도 여기는 지금 멀쩡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할 때 디지털을 사용해서 가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도 할 수가 있고, 하고 나서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유지가 되는 건 아닌데요, 잘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케이스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오래된 케이스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